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의 좀 한계가 어떨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이 4D 레이더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댓글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점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드론으로 자기 차를 멋지게 촬영하신 분이 있으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사거리 비슷한 데서 턴을 하다가 지금 보면은 영상에서 저 차를 지금 인식을 했지만 운전자가 부딪힐까 두려워서 보시면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인식은 했으니까 차가 알아서 피했을 수도 있고, 알려주신 대로 굉장히 이제 커셔스해서 미리 이제 컨트롤을 뺏어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이거 최근에 그러니까 11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듯이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그 에러들을 수집해서 딥러닝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또 새 모델을 배포했죠. 이 영상에서 보면은 지금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이미 가이드라인도 떴고 스탑 사인도 없는데 차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고 있는데도 가질 않아요. 이런 에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인터섹션에서도 보면은 돌다가 기다리고요. 일단 차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돌다가 이제 콘을 그냥 받을 뻔해서 얼른 컨트롤을 받아오죠. 근데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콘을 인식한 듯 보이지만, 그러니까 반응이 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은 했었어도 이미 반응이 느렸을 수도 있고, 알았지만 행동을 적절히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차츰차츰 이렇게 빠르게 나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안 좋은 면만 좀 보여드렸는데, 생각외로 어제 보여드렸듯이 주차장에서도 잘 돌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딥러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알고리즘이라든지 옛날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넣어도 금방 세츄레이션이 되지만 딥러닝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실질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딥러닝의 그 앞부분만 봐서 그렇고요. 딥 뉴럴 네트워크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요 앞부분을 본 거죠. 얘도 결국은 이렇게 기울기가 기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 세츄레이션 되는 포인트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사고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인간도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는 사고에 비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냐는 거죠. 그 지점에서 세츄레이션이 된다면 이게 널리 퍼지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전에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금방 세츄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생각외로 우리가 하는 게 데이터 셋이 생각외로 정제되지 않아서 금방 요 어딘가로 세츄레이션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테슬라는 베타 테스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계속 트레이닝을 돌려서 끝까지 아마 해보는 데까지, 우리는 지금 미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선두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이제 갈지 모르는 거죠, 현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테슬라가 그 다음 대안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4D 레이더입니다. 물론 이제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뭐 데이터의 질을 올린다든지 컴퓨테이션 파워를 올린다든지 알고리즘을 다시 좀 더 손본다든지,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가장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4D 레이더고, 테슬라가 나름 내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딥러닝으로 세츄레이션이 되고 이제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스타트업도 여기서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극도로 라이다를 쓰길 싫어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공짜로 줘도 안 쓴다고. 공짜로 주면 난 쓸 것 같은데 공짜로도 안 쓰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레이더에 이제 의존하는 면을 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라이더와 레이더의 차이는
라이다는 라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레이더는 웨이브를 이용하는 거죠.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하는 건데, 뭐 라이트를 이용하니까 레이저라고도 이해하셔도 뭐 제가 볼 땐 일반적으로는 뭐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은 복잡해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다는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물체 간의 거리를 아주 정확히 찝어줄 수 있습니다. 거리와 이 시시각각 변하는 걸 리얼타임으로 정확히, 그러니까 3D 포인트를 정확히 찝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낫니 라이다가 낫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점은 날씨입니다. 컨디션을 너무 탑니다. 정밀한데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성능이 급감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격이 비쌉니다. 많이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차량용에 쓰는 이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쓰는 라이다는 여전히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레이더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훨씬 덜 둔감합니다. 항상 그리고 컨시스턴트한 결과물을 주고요. 그리고 쌉니다. 확실히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조금만 파워를 조절한다든지 이게 좀 더 트윅을 하면은 거리도 많이 더 멀리 보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웨이브다 보니까. 단점은 정확도가 떨어지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비교 이미지인데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라이다는 굉장히 정밀한데 이 레이더는 그냥 더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항상 컨시스턴트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날씨에도 영향을 덜 받지만 흐리멍텅하게 보여주는 거죠. 4D 레이더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수도 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리라이트 같은 건데 카메라로 라이다를 따라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랑 똑같습니다. 이 해석 능력 증가시켜서 레이더로 흐리멍텅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잘 해석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회사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결국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 회사는 라이다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값싼 레이더로 이런 특별한 프로세스 칩을 개발해서 그리고 컴퓨테이션 파워도 올려서 분해해서 레졸루션을 올려서 마치 라이다 같이 쓰겠다는 회사입니다. 이런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결국 퓨전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다랑 레이더가 이제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이런 스타트업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더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진화하는 중이고 이게 언젠가는 계속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얻는데 어디선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주는 데이터를 잘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할 텐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라면 아마 그때쯤은 테슬라가 이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슈머 리포트도 유로 엔캡을 따라하는 걸까요?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평가를 GM 슈퍼크루즈 대비 낮게 평가를 했거든요. 최근 이 평가 보면은 컨슈머 리포트 2020 이런 반자율주행에 대한 평가를 보면 테슬라가 캐딜락 슈퍼크루즈 대비해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유로 엔캡에서 우리는 배운 점이 있죠. 이는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 드라이버가 한눈 팔 때 그것에 대한 경고라든지 그런 면들이 부족해서 여기 보면 keeping the driver engaged 보면은 테슬라가 역시 유로 엔캡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듯이 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캐딜락 슈퍼크루즈는 굉장히 점수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퍼포먼스 쪽의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1등입니다. 그리고 캐딜락 슈퍼크루즈는 맵이 없으면 HD 맵이 없으면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미 시내 주행이라든지 그걸 자기가 맵을 그려가면서 그때그때 판단해가면서 상황 판단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레인 키핑도 좋고 상황 대처 능력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런 좀 퍼포먼스 쪽에 밸류를 더 준다면은 이것도 1등을 했을 텐데 참 아무래도 컨슈머 리포트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리뷰 저널이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액티브 드라이브 프로
컨설턴트는 여기쯤 가 있고, 컨슈머 리포트는 현대의 HDA를 좀 더 BMW 대비해서 높게 평가를 했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